한동훈이가 공개적으로 서울 마포울 공천을 시사했던 김경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유지한다고 하네요. 페이스북에 이번 21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면서 숙고 끝에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내린 결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경률 씨,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만약에 결정을 해야 한다면은 마포울에 출마하는 게 당의 총선 승리에 도움되지 않을까? 한동훈이가 윤석열이하고 이렇게 다투는, 차별화하는 이 구도가 유지되는 게 당의 총선 승리를 도모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일 아닐까? 이렇게 갑자기 무릎을 꿇어버리면은 한동훈이가 다시 윤석열 아바타가 되는데 어떻게 당의 총선 승리에 도움이 돼? 그게 계속 개기고 있어야지. 뭐야 이게 도대체. 저는 이미 2주 전에 김경률 사태로 이 사태는 막을 내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약속대련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약속대련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돼야 합니까? 윤석열이가 총선 승리를 위해서 한동훈이가 들이받은 것 읍내기 주거, 이래야 약속대련이 맞죠. 맞습니까? 약속대련이 되려면은 한동훈이가 국민의힘의 새로운 당의 간판이다, 윤석열은 이제 찌그러졌다, 이래야 약속대련이 맞지. 약속대련 아닙니다. 둘 다 상처만 남았어요. 이런 약속대련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약속대련 아니다. 처음부터 김경률 사태로 이 사태는 종지부를 찍을 것이다, 처음부터 얘기한 사람은 김용민입니다. 여러분, 여권 보수 쪽 정보는 김용민이가 제일 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어제 김경률이 무릎 꿇음으로써 약속대련을 머릿속에서 짜낼 대가리들이 아니라고요. 돌대가리들이에요. 그런 놈들이 무슨 약속대련까지 기획할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자, 하여간 사태를 한번 좀 복귀해 보겠습니다. 앞서서 한동훈이가 1월 17일에 서울 마포구의 K터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에서 김경률의 마포울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개인 사당화로 변질한 민주당을 상징하는 것이 정청래 최고위원이다. 국민의힘 김경률과 민주당의 정청래 누가 더 진짜인가? 마포울 공천을 공식화했습니다. 사실 김경률은 송파을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사실 강남 3구 아닙니까? 송파구가. 여기에 출마를 한다? 한동훈 백으로 누워 떡 먹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죠. 자, 갑자기 한동훈이가 마포을을 제안했어요. 명분은 한동훈이가 민주당의 운동권 저격 공천으로 이렇게 해서 운동권들을 몰아내자, 경률이 형 그 역할을 좀 해주시오 라면서 설득을 했고, 그 이튿날 바로 그냥 도장을 찍었다는 거야. 김경률은 하여간 한동훈이 밀어준다고 하니까 뭐 그냥 받았는데, 송파를 내심 생각을 했는데 마포?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더군요. 한 3번 떨어져 봐야, 12년 동안 야인이 돼봐야 내가 한동훈에게 이용당했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라고, 인생에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그렇게 야유를 퍼부었는데, 그러니까 경률씨, 그거 저기 정청래 지역구 나가서 될 것 같아요? 정청래 지역구는 어려워. 지난번에 마포구청장이 저 박강수라고 국민의힘이 됐는데 마포갑에서 왕창 졌지, 마포울에서는 사실 박강수가 졌어. 국민의힘이 졌다고, 지난 지방선거 때. 정청래가 얼마나 지역구 관리를 잘하는 줄 알아? 근데 거길 나간다고 죽으러 가는 거야, 죽으러. 정치 신인이, 게다가 또 인기도 없는 윤석열 정권의 여당에서 어떻게 마포울에서 당선이 되나? 한 3번 떨어져 봐야 인생의 좋은 경험으로 삼게 될 것이다 라는 이준석의 말. 정말 참 탁견입니다. 사실 김경률이를 서울 마포울에 한동훈이가 꽂으려고 한 게 문제의 본질은 아니지요. 김건희의 디올백 금품 수수와 관련해서 김경률이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마포울 공천을 확정짓던 날 1월 17일 JTBC 장르만 여의도 이런 제목의 유튜브 방송, 우리 정영진 씨가 진행하는 방송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김경률이가 출연해서 했던 말이 이렇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왜 일어났을까? 마리 앙뚜아네트의 사치, 난잡한 사생활이 하나하나 드러나면서 국민의 감정이 폭발한 것이다. 국민의 감정을 가라앉힐 수 있도록 대통령실이 바짝 엎드려서 사과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세상에 우리 저 김경률이가 아무리 이제 정치에 감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 이 정권의 진정한 주인이 누군지 또 모르고 이렇게 떠들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와, 이것 때문에 대통령실 난리가 났습니다. 대통령실부터 난리가 난 게 아니지, 윗선 김건희가 폭발했을 거예요. 대통령실의 불호령이 떨어지고 찜게 이 권력의 홍위병들이 또 저마다 떠들면서 김경률을 공격했는데, 근데도 한동훈이가 계속 김경률을 끼고 돕니다. 이때쯤 조금 정치적 감이 있다면은 한동훈이가 김경률에게 공개 경고를 하는 이런 조치를 취했을 것입니다.
물론 김건희가 뭐 공개 경고한다고 참고 넘어갈 사람이 아니죠. 예. 근데 계속 한동훈이가 김경률을 끼고 돕니다. 심지어 발언과 관련해서 옹호하는 듯한 발언도 합니다. 이제 용산 비서실장 이관섭이가 한동훈 찾아가가지고 사퇴를 요구했는데 세상에 한동훈이가 사퇴 요구를 한 이관섭이 이름 까고 그 사퇴 요구에 나는 거부했다 이러면서 대통령실을 엿먹이는 코멘트를 기자들 앞에서 떠들었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윤석열이가 당무 개입을 한 셈이 되는 것이고 불법이 되는 것이고 불법은 곧 탄핵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경찰에다 고발했다고 그러는데 고발할 일이 아니지. 국회에서 그냥 탄핵을 걸어야지. 대통령이 불법을 했는데 한동훈이가 확인해 줬는데 어쨌든 한동훈이가 이렇게 떠드니까 대통령실이 더 폭발한 거예요. 그때 나왔던 얘기가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한동훈이를 두고 한 말이 있어요. 한동훈이는 50대 이준석이다. 자, 그 뒤에 이제 윤석열이 한동훈을 두 번 만났지요. 한 번은 서천시장에서 또 한 번은 지난주 월요일 대통령실에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대통령실에서 윤석열이하고 한동훈이 만났는데 문을 닫자마자 괴성 같은 고성이 들렸고 욕설도 들렸다. 이런 썰이 돕니다. 누가 누구한테 했던 괴성과 욕설이었을까 상상에 맡깁니다. 그 뒤로 한동훈은 입을 꼭 닫았고 김경률은 어제 출마 안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완벽하게 무릎을 꿇은 거예요. 용산의 압박에 굴복한 것입니다. 당은 당이고 청와대는 청와대 이랬던 한동훈이가 윤석열에게 90도로 고개를 숙인 셈이 됐습니다. 김경률은 더 이상 김건희 명품 가방 수수를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또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에 대해서 새로 드러날 것이 없다라면서 도리어 야당 공격에 나서고 있어요. 완전히 김건희를 지금 두둔하고 자빠졌습니다. 당내에서 김건희에 대한 수사도 아니고 사과로 매듭짓자 이런 얘기마저도 사라졌습니다. 자, 게다가 이제 김경률이가 출마 의사를 번복하면서 이제 한동훈이 추진했던 차별화는 이제 완전히 사라졌고 다시 한동훈은 윤석열 아바타로 복귀를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총선 공천은 이제 대통령실이 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대통령실이 다 할 것이고요. 한동훈은 허수아비가 될 것이고 총선이 지나면요. 이기든 지든 이겨도 져도 한동훈은 유학 가게 될 것입니다. 유학 가고 다시 돌아와서 뭐 대선에 출마 안 합니다. 끝났어요. 지금 한동훈이는 윤석열한테 왜 고개를 조아렸느냐. 앞으로 잘할 테니까 잘 봐달라. 이게 아닙니다. 앞으로 안 까불고 조용히 살겠다. 총선 후에는 유학 갈 테니까 내 캐비넷을 열지 말아달라 이겁니다. 이렇게 황당하게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리 김건희 각하의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권 심판론은 다시 불거지게 됐습니다. 윤석열이가 한동훈이를 죽일 방법은 수만 가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임기가 3년 이상 남았는데 한동훈이가 그렇게 윤석열한테 밉보이니까 검찰 내에서 대통령님 저희한테 맡겨주십시오. 제가 혼쭐을 내주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윤석열하고 한동훈이 모든 게 다 일치했기 때문에 감히 찍소리도 못했는데 윤석열하고 한동훈의 틈이 벌어지니까 이 검찰 내에서 안티 한동훈들이 막 목소리를 내면서 대통령님 저한테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한동훈이 그냥 뽕을 뽑겠습니다. 털 하나도 남김없이 다 뽑겠습니다. 이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이가 은맥기주고했습니다. 끝났어요 이제. 여러분 다시 정권 심판론이 맹위를 떨치게 될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윤석열이가 어제 KBS하고 새 대담 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이 기자회견할 용기는 없고 박민희 장악한 KBS와 인터뷰를 한 건데 녹화를 했고 모레에 녹화 방송이 나간다는 거예요. 또 편집을 하겠지. 명품백 관련해서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뭐 여러분 궁금해하지 마세요. 절대로 뭐 국민 감정이 뭐 안 좋아서 너무 죄송하다 유감이다 이런 말 없어요. 이거는 최재형이라는 괴한이 반체제 언론인 서울의 소리가 공작을 한 거다. 이런 식으로 떠들어댈 것이 확실합니다. 이제 우리 국민은 아메바인지 아니면 인간인지 스스로 입증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계속 이 꼬라지 보실 겁니까? 아메바 취급 당하실 겁니까?